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한국의 태극기를 홈페이지에 걸어두고 사이버 방위센터 정예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위치한 사이버 방위센터에서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나토가 한국을 정예원국으로 선택하며 태극기를 개양한 것보다 더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태극기로 바다를 장식해두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이 섬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대표적인 명분이 나토의 동진입니다. 냉전 당시 동유럽에 주둔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1949년 4월 4일에 창설됐죠. 그러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될 당시 미국은 소련에게 동독에서 물러나면 절대로 나토의 영향력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나토에 가입하더니 이제 러시아의 뿌리와도 같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해뒀으니 푸틴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죠. 그래서 쥐잡듯이 압박하다 결국 전쟁까지 치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아니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유럽 국가들만 가입했기 때문에 아시아와는 관련 없을 줄 알았던 나토가 갑자기 한국을 정예원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에 소재한 나토 본부가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는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정예원으로 가입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우선 나토는 아시아 국가와는 거의 무관한 조직이지만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정예원이 됐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에 있어서 인정받아 정예원으로 가입됐는데 가입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죠. 2019년 7월 한국은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3년의 시간 동안 가입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검증받는 사이 한국의 국정원은 한국을 대표해 나토의 연례 사이버 방어 훈련인 락트 시리즈에 참여해 사이버 대응 능력을 과시했죠. 그런데 이 사이버 방위센터가 에스토니아에 설립된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죠. 지난 2007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가 전체가 비상에 빠졌습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실체적인 사이버 위협에 위기를 느끼고 공동 대응에 나섰고 이듬해 사이버 방위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 전략 및 정책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했죠. 현재 이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국은 총 32개국으로 이 중 27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에 불과한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은 정회원으로 추대됐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을 비롯 룩셈부르크, 캐나다를 새 멤버로 환영하는 국기 개양식이 열렸는데 한국의 태극기가 탈린에서 휘날리는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졌는데요. 그런데 여기 일시적인 이벤트성 태극기 개양이 아니라 아예 1년 365일 내내 태극기로 장식된 섬이 하나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모든 집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길가에는 태극기가 줄 서 있고 호수에도 태극기가 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은 스스로를 부를 때 배달의 민족, 배달결의, 배달의 기수, 배달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달을 두고 음식 배달의 배달의 민족, 즉 퀵배달이 발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배달이라는 단어는 단군조선 이전 한민족사의 첫 번째 나라인 배달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달의 배는 밝음을 뜻하고 다른 땅, 터전 등을 의미하는 바 배달의 민족이란 밝은 땅에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완도군 소환도라는 섬에는 여전히 배달 청년회라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연혁은 무려 100년이 넘어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 조직되어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가구 남짓한 이 완도군의 소환도는 국내 스타트업의 전설로 불리는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의 고향입니다. 그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창업할 당시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자신의 고향에 남아있는 배달 청년회에 배달을 가져왔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기도 한데요. 소환도 항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항일의 섬, 해방의 섬, 소환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배달 청년회는 항일운동의 주역이고 소환도는 항일운동의 성지입니다. 1915년 교사 출신의 독립운동가 송래호 선생이 조직해 1919년 3월 15일에는 완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죠. 현재도 불과 10가구 남짓한 이 섬에서만 독립운동가 22명이 배출됐고 3.15 완도 만세운동을 주도한 섬답게 현재도 3월 15일이 되면 주민 스스로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고 있죠.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바다에는 친환경 부표 2420개로 만든 가로 18m, 세로 12m의 초대형 태극기를 띄운 모습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태극기 바탕인 하얀색은 1630개의 부표를, 태국 문양에는 빨강 318개, 파랑 318개 부표를, 건공감리개는 158개의 검은색 부표를 하나하나 그물에 매달아 연출했습니다. 소환도 최고 명물이 되었죠. 소환대에서 항일운동의 불씨는 1909년 토지 반환 소송에서 시작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소환도의 토지 소유권이 조선 왕족인 이기용에게 전부 넘어가자 주민들은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소송에서 승리한 소환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가량의 성금을 모아 1923년 사립소환학교를 세웠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이지만 사립소환학교는 절대로 일장기를 내걸지도 않았고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1927년 일제는 사립소환학교를 강제 폐교시키게 되죠. 물론 주민들의 강제 폐교에 대한 반대운동에 돌입했고 일제는 잔인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300여 명의 소환도 주민이 잡혀 들어갔는데요. 1927년 5월 10일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제는 이 소환도가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6천여 주민 중 800명에게 불령선인의 낙인을 찍어 감시하고 감옥에 투옥시킬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환도에서는 독립유공자 22명과 애국지사 69명이 배출됐습니다. 물론 광복 후에도 소환도 주민들은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민 성금을 종잣돈으로 2003년에는 소환항일운동 기념관을, 2005년에는 기념탑과 사립소환학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집집마다 365일 태극기를 내걸고 길가에 무궁화를 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매일 태극기가 휘날리고 바다에 뜬 태극기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소환도를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